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집합건물 회계 길잡이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제가 써드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세요. 관리실 비품대장 어떻게 관리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 관리실 비품대장 잘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 잘 모르고 아니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물건을 구입한 경우 회계와 대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저 비유동 자산은요, 여러분 일치하지 않으면 회계가 아니니까요. 자, 비유동 자산 부속명세서입니다. 요걸 한번 보면 공기구 비품 그리고 밑에는 이제 집기 비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구 비품, 집기 비품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또 뭐요 있을까요? 좀 차량 있죠? 차량 운반구 그런 비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구분은요. 공기구 비품 안에 이게 뭐 기존 비품이 있고 부러워, 예초기, 조경사다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취득 가액이라는 거는요. 그 물건을 맨 처음에 구매했을 때 얼마야 그 금액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월 잔액은 그 지난달 잔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원 잔액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달 할 때요. 이달 뭐 2022년 5월하고 6월에 할 때는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 부분이 전월 잔액으로 온다는 얘기죠. 이걸 서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월 부가분이 얼마인지 그거를 감가상각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몇 회 중에 몇 회차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미상각 잔액은 아직 상각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아직 상각하지 못한 거는요. 내가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가상각 비용을 모은 거를 빼면 그 나머지 게 아직 감가상각하지 못한 미상각 잔액이 되겠죠. 자, 직기비품 금액에서 이 직기비품 금액, 즉 그 비용은요. 구매가에 택배비, 설치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빼기 1회 감가상각비, 즉 부과하는 금액에다가 여태까지 부과한 회차를 곱해주면은요.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을 빼면 미상각 잔액이 나옵니다. 이제 이만큼 부과 더 할 거야 라는 금액이겠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뭘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요. 1회 감가상각하겠어 라는 그 비용에다가 몇 회, 4번 부과했어. 그럼 4번 부과한 그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가상각비들이 모아 감가상각 누계액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관리심 비품대장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자, 보시면 순번, 품명, 취득일, 규격, 수량, 단가, 총액, 구분, 사진, 배치 장소, 폐기 및 손망실, 구입처 이렇게 나와 있죠. 품명은 스팀 해빙기인데 2010년에 구입을 했고 규격은 30kW 10L예요. 수량은 1개고 단가는 18만 원. 만약 수량이 2개라면 단가가 18만 원이라면 36만 원이 되겠죠? 자, 어디에 보관하니? 기전실에다. 어디서 구입했니? 대한유통에서 구입했어. 그런데 만약에 폐기하거나 손망실할 때는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회계에만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품 대장에서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구 비품 잔액인 15835,680과 실제로 공기구 비품 대장의 잔액인 직기비품 구매했을 때 비용인 15835,680의 취득가액이 일치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거를 폐기 손망실을 했을 때는 이 총액이 사라지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망실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사용에서도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비품에 대한 실사는 누구가 책임이죠? 관리소장의 책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격리 직원이 같이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이거 비품 실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격리 직원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출납하는 직원은 같이 이거를 점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물건을 샀을 때 어떤 분계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매할 때는요. 비품 대 제금이라는 걸로 하고요. 부가할 때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 근데 얘는 유일하게 자산인데 대변에 오는 거예요. 대변에 와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우리 여기 제가 초본데요. 제가 인수인계로 왔어요. 인수인계로 왔더니 갑자기 여기에 잔액에 마이너스가 난 게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건 아닙니다. 왜 틀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에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항목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러는 겁니다. 폐기할 때는요. 감가상각비 모아놓은 거에다가 비품을 없애야지 폐기할 수 있겠죠. 대표회의 의결 받으셔가지고 혹시 기한이나 하셔서 요거 폐기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했을 때는 이 구매를 하거나 이 비품에 대한 구매나 이거를 몇 회차로 나누는 건가 나눠야 되나 부가에 대해서는 대표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거는 대표회의 의결 사항. 근데 요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표회의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한은 당연히 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가져간 줄 알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없어졌는데 이거 어디 갔나? 그러고 없애버리면 그냥 없애버리면은 내가 가져간 줄 알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한해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모두 만약에 1,000원을 모았는데요. 이 물건값이 1,000원이에요. 근데 1,000원어치를 다 모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때 비품 1,000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물건값은 1,000원인데요. 감가상각은 뭐 800원만 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금액은 1,000원인데 800원만 감가상각 누계했고요. 근데 얘를 옆 단지에서 운이 좋게도 사가겠대요. 500원에 사가겠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돈이 500원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죠? 세금 500원. 그리고 비품 없애야 되겠죠? 비품이 얼마일까요? 아까 1,000원이었죠? 1,000원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이쪽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원 했다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1,300원이죠? 1,300원. 비품이 1,000원이면 그럼 잡수입은 얼마일까요? 들어올 돈 300원이죠? 네. 이럴 때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구매를 했고 감가상각을 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실제로 비품 가격보다는 작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물건을 잘 팔아가지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올 때는 잡수입으로 잡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신에 반대로 감가상각은 800원을 했는데 물건값은 1,000원이에요. 근데 그 물건을 1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100원이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아까랑 똑같이 돈은 들어오죠? 세금 100원. 자, 비품이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원. 그럼 여기 900원이잖아요. 그죠? 900원이죠? 예. 여긴 1,000원인데 900원이잖아요. 그럼 이쪽에다 써줘야겠네요. 그죠? 차변에 써줘야겠네요. 그럼 아까 잡수입 잡았으니까 이번엔 잡손실 잡으면 되겠다. 그죠? 아닙니다. 일반 기업회계 같으면 잡손실을 잡아도 되지만 우리 아파트 관리회계는 뭘 잡아야 되죠? 아파트 관리회계는 부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100원어치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10원이죠. 10원. 모자라 100원인가요? 이게 1,000원이니까 100원. 즉 돈이 더 수입을 얻을 때는 잡수입이지만
이게 손해를 봤을 때는 부과를 하는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요. 요 물건을 구입할 때는 회계와 대장이 일치해야 되고 이렇게 비유동 자산이 그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관리실, 이 관리실의 비품 대장이 늘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소장님이 내가 이걸 했는데 12월 31일 날 소장님이 이거 실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끝에 쪽에 확인자 이렇게 치시고요. 확인자 이렇게 치시고요. 소장님이 도장 찍으면 되겠죠? 12월 31일 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만약에 비품에 대해서 만약에 뭐 환급을 할 때라던가 반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